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무슬림 송보라라고 합니다. 보라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7년 7월에 샤하다를 해서 지금 거의 16년, 17년 이제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국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좋은 책을 또 많이 구해주셔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종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도 대부분 다 그냥 사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편견이 없는 상태로 무슬림이 되기가 좀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가족들이 원래부터도 돼지고기를 잘 먹지를 않고 해산물을 좀 더 많이 먹거든요. 육고기보다는.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 하면은 소고기 위주로 좀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해도 될 만큼 무슬림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무슬림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무슬림들도 서로가 거의 알 정도로 이 공동체가 이슬람 공동체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그리고 만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누군가가 무슬림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이게 주제가 될 정도로 좀 무슬림이 많이 없고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케이스랑 그다음 다른 분들이 겪는 케이스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일반적으로 다른 한국 분들이 겪는 케이스는 가족과의 충돌이에요.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오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편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슬람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혹은 형제가 혹은 부모님이 무슬림이 됐다 그러면은 가족 내에서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종교를 포기하기를 강요받는 경우들도 꽤 있는 편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 분들로부터 오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종교를 밝히면은 또 왜 그런 종교 믿어요?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건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한국인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외국 무슬림들한테서 많이 옵니다. 저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KMF 코리아 무슬림 페더레이션에서 이슬람 선생님 겸 이제 좀 기초 아랍어 선생님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무슬림들과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이후에 일했었던 직장도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랑 교류를 하는 게 많았었던 회사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무슬림 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계속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너 왜 이런 식으로 안 해? 너 왜 한국인들한테 설명할 때 왜 이거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였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좀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지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근데 외국 무슬림 분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으로서 무슬림 가정에서 무슬림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슬림의 생각만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너 이거 얘기해야지, 너 이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막 이렇게 주입하시려는,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시려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슬람을 가르치는 방식을 이해 못 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자꾸 강요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긴 해요. 항상 제가 라마단 기간이나 이드 기간 이럴 때에 많이 받는 질문이 너희 한국에서 지금 라마단 어떻게 보내? 한국에서 이드를 어떻게 보내? 이런 질문을 외국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외국 무슬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축제도 열리고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많이 해서 파티도 하고 친척 집에도 놀러 가고 선물 주고 받고 엄청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무슬림 숫자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었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굶고 꼭 항상 한국 분들한테 왜 이슬람에서 단식을 하는지, 내가 단식을 해서 못 먹는 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걸 꼭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항상 많이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끝나고 나서도 막 음식을 많이 해서 친구들, 가족들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가족 중에 나만 무슬림이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대신에 외국 무슬림 분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무슬림 분들은 이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소호르도 먹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프타르도 다 초대해서 먹고, 근데 저희는 조용히 나 혼자 혹은 이제 친한 친구 한두 명 같이 이러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 때도 마스지드에 가서 이드 예배를 하고 그 이후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또 당연하게도 이드 휴가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저희는 학교를 가야 되고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다른 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범한 날들로 같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랍 국가 중에서는 이집트랑 요르단이랑 그다음에 카타르 갔다 와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좀 많이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이제 이슬람 국가죠. 거기도 가봤고, 숫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 싱가포르도 무슬림 인구가 한 20% 정도 되니까 거기도 가봤습니다. 서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시겠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갔다 왔었던 다른 모든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이 사실 다 좋았어요. 안 좋은 국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었고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갈 계획이 없다가 우연히 어떻게 가게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가게 됐다 보니까 크게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거의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신기하고 체험했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가분들이 친절하셨지만은 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다녔었던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이분들은 더 유독 친절하시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사실 제 버킷리스트가 제가 죽기 전에 모든 국가를 다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진짜 모든 나라를 다 가는 게 제 목표인데, 제가 지금까지 15개 국가를 다녀왔거든요. 아직 한 180개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다 가고 싶어요. 모로코도, 알제리도, 튀니지도, 리비아도, 수단도, 모든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도 당연히 하지랑 우무라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말하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으로서 한 국가만 뽑아야 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반박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하지랑 우무라 가야 되니까 인정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제 대답은 아주 현명하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슬람이 제 인생의 첫 종교이자 제 마지막 종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를 택했을 때 이 종교 괜찮네, 이 종교 택해야지, 이 종교를 이제 내 종교로서 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냥 쉽게 선택된 게 아니라 저는 샤하다 하기 전까지 한 몇 년을 공부를 했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냥 종교를 믿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싶어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단순히 그냥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무슬림이 될 생각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랑도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힌두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다른 종교들하고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슬람이 굉장히 낫다, 나한테 맞다,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시대를 앞선 종교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흡족합니다. 저는 공부를 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상태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 종교 바꿀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슬람이에요. 이미 종교가 낫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알함드리라. 놀고 싶을 때 저는 사실 혼자 노는 것보다는 이제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거를 좀 굉장히 좋아하고요. 혼자 놀 때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에는 같이 이제 카페를 찾아가거나 할랄 식당 같은 데 가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취미는 사실 여행하는 게 취미인데 코로나 이후에 간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만 지금 2번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음식을 안 가리고 굉장히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음식은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할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어쉬라고 있는데 그 한국어로는 흔히 이제 기름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볶음밥이에요. 프라이드 라이스인데 근데 너무 맛있고 좀 뭔가 열량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면 좀 힘이 나는, 이제 에너지 충전하기 좋은 그런 음식인데 제가 거의 식당 갈 때마다 되게 자주 시키는 음식이에요. 보라색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보라라서 보라색 좋아합니다. 바다. 역사책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문화를 설명하는 책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만 못 골라요. 영화를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영화 만들 때 돈 많이 썼겠다 라고 생각되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배우? 저는 젊은 배우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에 접어드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원로 배우들 안성기라고 하시는 한국 배우분이 있어요. 안성기. 요즘 조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좀 아프시다라고 이제 병원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안성기 배우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 조금 전에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무조건 초콜릿입니다. 아랍 이름, 남자 이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가 시청자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칼리드 하고 그 다음에 자가리아 이런 이름들인데, 제가 칼리드 얘기를 하니까 아랍 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냥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저씨 이름이라고, 삼촌 이름이라고,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이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잘 안 붙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생각을 바꾸는 중이에요. 내 아이에게 다른 이름 붙여야지. 뭐 일리아스?
여자 이름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제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 뭐 와르다 이런 이름도 있고 네, 레일라 이랬는데 그래서 얘기 좀 웃길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딸내미 이름 레일라로 지으면 아들내미 이름은 마즈눈으로 지어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좀 많이 웃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밤형 인간입니다. 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제 꿈은 진짜 딱 한 개예요. 딱 한 개, 하나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신께서 알라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계속 이슬람 선생님으로 살고 싶어요. 한국인을 위한,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는 이제 우리 무슬림 어린이들을 위한 선생님으로 사는 게 제가 꿈인데 사실 쉬울 수도 있는 일인데 또 지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 그다음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슬람 선생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인샤알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사실 규모로 보면 작거든요. 작지만은 여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채널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면 꼭 이 채널에 많은 비디오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시고 싶은 내용,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은 또 말씀을 주시면은 제작을 또 아마 우리 매니저님께서 촬영자께서 아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 채널 좀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채널이 성장을 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국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